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무한도전입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한때 진짜 뜨거웠던 바이오였습니다. 상장 당시만 해도 시장의 시선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공모가는 7,500원으로 희망밴드 상단을 넘겨 확정됐고 IPO로 1,125억 원을 조달했으며 상장 시점 기준 기업 가치는 약 7,385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말 그대로 차세대 면역 항암 플랫폼 기대를 품고 시장에 들어온 종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가는 동전주 구간을 전전했고 회사는 결국 5대1 주식병합과 DR병합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볼 이유가 생긴 걸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네오이문텍이 왜 상장 때는 뜨거웠고 왜 지금은 차갑게 식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을 보려면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뉴스와 공시 임상과 자금 사정, 그리고 최근 병합 이슈까지 전부 연결해서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1. 네오이문텍은 원래 어떤 회사였나? 네오이문텍의 핵심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T세포를 늘려서 다른 치료에 힘을 키워주는 회사. 이 회사의 중심 자산은 NT-I7 에피네프타킨 알파입니다. 회사는 NT-I7을 IL-7 기반 T세포 증폭제로 설명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암제나 CAR-T 같은 치료가 더 잘 듣도록 면역의 바탕 체력을 올려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회사 IR 자료에서도 T세포 증폭제 퍼스트 무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IL-7의 단점을 보완한 퍼스트인 클래스 자산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상장 초기에 먹혔냐? 바이오 투자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신약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병용 플랫폼을 훨씬 크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병용 플랫폼은 적응증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약으로 한 질환만 노리는 게 아니라 면역 항암제 CAR T방사선 손상 회복희귀 면역질환 등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 성공 확률이 분산되고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붙습니다. 네오이문텍은 바로 그 기대를 업고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무너졌다라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네오이문텍 주가가 망가진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업화가 늦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바이오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자금 조달이 반복되며 희석 우려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넷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주는 시장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가장 핵심은 첫 번째입니다. 네오이문텍은 상장 이후에도 임상과 연구 데이터는 꾸준히 쌓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빅파마 기술 이전이나 굵직한 상업화 이벤트가 아직 결정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사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기대감이 길어지면 결국 피로해집니다. 두 번째는 업황입니다. 2021년은 바이오에 프리미엄이 붙던 시기였지만 이후 금리와 위험자산 선호 둔화로 임상 단계 바이오의 할인율이 확 커졌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좋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보여야 합니다. 네오이문텍은 그 구간에서 계속 임상을 이어가야 했고 당연히 현금 소모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희석입니다. 2024년 9월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고 전환 시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약 150만 9,433주, 당시 총주식 대비 7.63%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원래 약 65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최종적으로 472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회사는 이 자금으로 CAR-T 병용 임상, 급성방사선 증후군 ARS 개발, ICL 개발 등을 가속하겠다고 했고 동시에 법차손 관련 관리 종목 우려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개발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기술은 아직 돈을 못 버는데 내 지분은 계속 얇아질 수 있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이게 주가를 누르는 아주 강한 힘입니다. 게다가 회사 IR북에는 2025년 5월 29일 기준 자기자금 약 340억 원이 있었고 개발 비용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에서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뒤집어 말하면 회사 스스로도 핵심 파이프라인 완주를 위해 추가 자금 설계가 중요하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런 문구를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3. 그래도 이 회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주가가 무너졌다고 해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자동으로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오이문텍은 최근 1년에서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한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는 자금 조달 이후 집중할 적응증을 좀 더 선명하게 좁히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IR 자료를 보면 크게 세 축이 보입니다. 하나는 ARS 급성방사선 증후군입니다. 하나는 CART 병용입니다. 하나는 ICL 특발성 CD사 림프구 감소 중입니다. 이 중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건 당연히 ARS와 CART입니다. 이 두 개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공 시 회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4. ARS 네오이문텍이 가장 세게 밀고 있는 카드. 급성방사선 증후군 ARS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ARS 치료제들은 주로 호중구나 혈소판 회복 쪽 접근입니다. 반면 네오이문텍은 림프구 회복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회사 IR 자료에서도 지금까지 FDA 승인된 림프구 치료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 정부 예상과 조달 수요 가능성을 계속 언급합니다. 즉 남들이 안 건드린 영역에서 퍼스트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 클래스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분야에서 회사는 몇 가지 근거를 쌓아왔습니다. 2024년 5월 회사는 두쿠 유니버시티가 NIAID 계약을 통해 약 600만 달러 규모 연구를 받았고 그 추가 연구가 NTI7의 ARS 승인 경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6월에는 EMA가 NTI7의 ARS 치료 적응증으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월 ASH 발표에서는 방사선 손상 이후 T세포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에는 FDA 타입 C 미팅을 진행하며 영장류 최종 실험 디자인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2026년 3월에는 BARDA와 ARS 치료제 개발 협력 논의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연결해 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ARS를 단순 논문 테마가 아니라 미국 정부 조달 가능성이 있는 전략의약품 트랙으로 키우려는 겁니다. 실제로 3월 13일 기사에서는 BARDA가 감염병 생물 합방사선 위협 대응용 의료 대응 제품을 지원하고 향후 국가 비축 프로그램까지 관여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BARDA와의 미팅 자체가 계약은 아니지만 시장은 정부 트랙으로 들어갈 가능성만으로도 이 종목에 강한 단기 수급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미팅은 계약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미팅은 가능성의 문이고 돈이 들어오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단타에 강하지만 지속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최종 실험 설계 확정, 허가 경로 가시와 실제 정부 지원 또는 조달 계약 같은 한 단계 위 뉴스가 필요합니다. 5. CAR-T 병용 네오이문텍의 플랫폼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축. 두 번째 축은 CAR-T 병용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ARS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의 IR 자료에는 LBCL, 즉 거대 비세포 림프종 중심으로 NTI7을 CAR-T 치료와 병용했을 때 감소했던 CAR-T 세포가 NTI7 투여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 그리고 부분 반응이 완전 반응으로 전환된 사례, 고용량군에서 개선된 결과 6개월 ORR 88%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CAR-T 병용 치료제로 기술 이전을 위한 추가 데이터 확보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IR 자료에는 더 직접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제약사 대상 기술 이전 및 공동 임상 협의 진행, 2개 글로벌 제약사 대상 협의, 차세대 CAR-T 기업들과 데이터 리뷰 및 협의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물론 이건 회사가 밝힌 파트너링 상황이지 계약 확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문구 자체가 아예 문이 닫힌 기술은 아니구나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새 임상입니다. CLINICALTRIALS
거부에는 재발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에서 BCMA 표적 CAR-T 후 NTI치를 투여하는 연구 NCT 720만 89가 등록돼 있습니다. 즉 회사는 CAR-T 병용을 한 질환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혈액암 축으로 확장하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축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CAR-T는 이미 시장이 형성된 영역입니다. 네오이문텍이 CAR-T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CAR-T의 지속성과 반응을 끌어올리는 보조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단독 신약보다 더 현실적인 사업 모델이 생깁니다. 이 약 하나로 세상을 바꾼다보다 기존 강한 치료 옆에 붙어 효능을 올린다가 오히려 사업화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오이문텍이 아직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6. 고형암과 교모세포종 아직 초기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그림. 2026년 2월 회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교모세포종 관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익스펜드 앤드 풀 전략입니다. 먼저 NT-I7로 전신 T세포를 늘리고 이후 종양용의 바이러스로 그 늘어난 T세포를 종양 안으로 끌어들이는 개념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전략은 교모세포종 동물 모델에서 장기 생존과 면역 기여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뉴스는 왜 의미가 있냐? 교모세포종은 면역 치료가 잘 듣지 않는 대표적인 난치성 뇌종양입니다. 그래서 사람 임상이 아닌 전임상이라고 해도 국제 저널 게재와 기정 검증은 NTI7이 단순히 T세포 숫자만 늘리는 약이 아니라 종양 미세 환경을 바꾸는 조합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스토리를 강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외연을 넓히는데 좋은 재료입니다. 물론 투자자는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전임상은 전임상입니다. 좋은 논문이 바로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회사에겐 이런 전임상 논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빅파마나 연구기관에 보여줄 기전의 설득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7. 체크포인트 억제제 병용과 췌장암 등 고형암 확장. 네오이문텍은 고형암 쪽에서도 NTI7 병용 가능성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2024년 ASCO 관련 회사 발표에서는 체크포인트 억제제와 NTI7 병용의 이점 강화 데이터를 소개했고 Q4 2024 업데이트와 AACR 2025 관련 발표에서도 면역 회복과 항종양 시너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즉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은 T세포를 먼저 늘려서 다른 치료가 더 잘 먹게 만든다로 일관됩니다. 이 전략이 맞아떨어지면 네오이문텍은 단일 적응증 회사가 아니라 면역치료 보조 플랫폼 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한 적응증에서라도 확실한 상업성 신호를 못 보여주면 시장은 계속 이건 좋은 과학이지 좋은 주식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8. 최근의 현실 대응 병합 KDR 구조 동전주 방어. 이제 최근 주가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오이문텍은 한국의 보통주가 직접 상장된 회사가 아니라 KDR 구조입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원주 1주당 KDR 5주, 즉 1대5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KDR 가격이 500원대라고 해도 원주 기준으로는 그 5배 수준으로 보인다는 논리를 회사가 2월에 직접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당시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KDR 비율을 1대1로 조정하거나 주식병합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실제로 3월 10일 이사회에서 보통주 5대1 병합과 DR 5대1 병합을 결정했고 3월 27일 주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공시와 기사에 따르면 병합 후 보통주 발행 주식 수는 3,352만 7,681주에서 670만 5,536주로 줄고 DR 수량도 1억 6,763만 8,405주에서 3,352만 7,680주로 감소합니다.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4월 28일에서 5월 19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20일입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솔직히 말해 기업가치 제고 그 자체보다도 동전주 리스크와 수급 왜곡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회사는 기관과 외국인 접근성, 주가 안정성, 시장 신뢰를 말하지만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새 상패 규정에 대응하고 지나친 저가주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로 해석하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병합은 가치 창출이 아니라 형식 정리입니다. 즉, 병합 자체가 회사 실적과 임상 성공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병합 후 주가가 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시장이 회사의 미래를 여전히 못 믿으면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후, 네오이문텍이 주가로 시장을 설득하지 못한 핵심 이유. 여기서 한번 정리합시다. 네오이문텍이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못 얻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은 있는데 숫자가 부족했다. 둘째, 이야기는 큰데 현금이 계속 필요했다. 셋째, 좋은 재료가 나와도 계약 매출 허가로 이어지는 다리가 아직 약했다. 예를 들어 CAR-T 병용 데이터는 흥미롭습니다. ARS는 스토리가 큽니다. 교모세포종 논문은 멋집니다. 그런데 시장이 정말 원하는 건 그래서 이걸로 얼마를 버는데? 입니다. 네오이문텍은 아직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숫자로 못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짧게 반응하고 다시 꺼지기 쉬웠습니다. 회사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에는 겸상적 혈구병 치료제 ENDARI의 북미 독점권 계약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NTI7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보다 빠른 상업화 사업 다각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연구만 하는 회사에서 뭔가 매출성 자산도 얹으려는가라는 신호가 됩니다. 아직 숫자로 입증된 단계는 아니지만 회사가 더 이상 한 파이프라인만 믿고 가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0. 그럼 앞으로 이 회사는 진짜 가능한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회복되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오이문텍을 앞으로 볼 때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시나리오 1. 가장 평범한 경우. 뉴스는 계속 나오지만 결정적인 계약이나 허가 가시화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병합 이후에도 주가는 한번 반등했다가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합은 기술 개선이 아니라 형식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네오이문텍이 좋은 과학을 하는 적자 바이오라는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나리오 2. 중간 이상 성공. ARS 쪽에서 FDA-BARDA 트랙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CAR-T 병용에서 데이터가 추가로 좋아지고 파트너링 논의가 진짜 공동 임상이나 계약 전 단계로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네오이문텍을 단순 동전주 바이오가 아니라 미국 정부 트랙 세포치료 병용 플랫폼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시나리오 3. 진짜 대박. 가장 강한 그림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BARDA나 관련 정부 프로그램과 실제 지원 조달 연결이 잡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CAR-T 또는 다른 면역치료 측에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회사 체질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언젠가 돈 벌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보인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주식은 바로 이 차이에서 배수가 갈립니다. 11.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리스크.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네오이문텍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리스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자금 조달 리스크입니다. 2025년 유상증자로 472억 원을 조달했지만 임상회사의 현금은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개발 일정이 밀리거나 중간 데이터가 기대만큼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다시 자금 문제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 분산 리스크입니다. ARS, CAR-T, ICL, 고영암, ENDARI 사업까지 가면 그림은 풍성해 보이지만 반대로 리소스가 분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상회사는 결국 한두 축에서 먼저 성과를 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줄기를 한 번에 쥐면 집중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우선순위를 더 선명하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 드리븐 종목의 변동성입니다. 최근처럼 BARDA 미팅 뉴스 하나만 나와도 장중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아니라 미팅이면 바로 차익 실현이 붙습니다.
이런 종목은 호재가 나와도 지속 상승보다 순간 폭발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사람에게는 재미있지만 장기 홀더에게는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12. 이 종목을 보는 가장 현실적인 관점. 제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오이문텍은 사기성 스토리만 남은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RS든 CAR-T든 실제로 회사가 쌓아온 데이터와 대외 협의 채널이 있기 때문입니다. EMA 희귀약품 지정, FDA 미팅, BARDA 논의, ASHASCOA, ACRN, ATUR이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이벤트들은 최소한 이 회사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바이오는 아니냐라는 근거는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네오이문텍은 지금 당장 실적으로 설득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가치주처럼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철저히 이벤트와 임상과 계약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즉, 이 종목은 두 부류만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상 데이터와 파트너링 전개를 따라가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다른 하나는 뉴스에 붙는 수급과 병합 전후 패턴을 보는 사람. 반대로 실적 좋아질 것 같아서 들고 간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13.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오이문텍은 상장 당시 공모가 7,500원, 1,125억 조달, 시총 7,385억으로 시장에 큰 기대를 받았던 바이오였습니다. 하지만 상업화 지연, 바이오 업황 악화, 자금 조달과 희석 우려, 그리고 숫자로 입증되지 못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주가는 동전주 구간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RS는 미국 정부 조달 트랙이라는 독특한 기회를 갖고 있고 CAR-T 병용은 플랫폼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축이며 최근 교모세포종 전임상 논문과 고형암 병용 데이터는 과학적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현실적으로는 ENDARI 도입과 주식 DR 병합 같은 조치를 통해 사업과 자본 구조를 동시에 손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ARS에서 정부 트랙이 실제 계약 지원으로 연결되느냐. 둘째, CAR-T 병용이 기술 이전 또는 공동 임상으로 이어지느냐. 셋째,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의미 있는 데이터와 사업화 힌트를 보여주느냐. 이 세 가지가 안 나오면 네오이문텍은 계속 스토리는 큰데 숫자는 약한 바이오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강하게 터지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오이문텍은 끝난 바이오일까요? 아니면 아직 한 방이 남은 바이오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한도전이었습니다.